543번입니다. 자, 두 집합 AB에 대하여 NA와 NB, 즉 원소의 개수의 합이 11일 때 이 자연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먼저 집합 A는요. 자, 이 조건 제시법에 나타난 바 앞에 있는 X, Y가 괄호로 되어 있죠. 이 말은 바로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이라는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XY가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 정수값에 대한 순서쌍이 바로 A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1인 바로 단위원이잖아요. 그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바로 점들 중에서 XY가 정수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딱 네 군데밖에 없죠. 자, 즉 1,0과 0,1과 마이너스 1,0과 0, 마이너스 1, 네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만약에 적어준다면 이 점 네개의 좌표를 어떻게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1,0, 마이너스 1,0, 그리고 0,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 A 집합은 원소가 어떻게 순서상으로 나타내준다. 즉, 그 도형의 방정식을 만족시켜 주는 점들 중에서 그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다 0인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집합의 원소는 몇 개가 되나요? 바로 이 순서상 4개가 바로 원소가 되죠. 따라서 NA는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MB는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7이 되어야 되죠. 그 말은 B집합의 원소가 몇 개? 7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B집합은 X는 K 이하의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건 제시법으로 적어 본다면 K 이하의 자연수이니까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시작해서 K가 가장 큰 원소가 되겠죠. 이 원소의 개수가 7개가 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가장 큰 원소인 K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7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수 K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44번입니다. 두 집합 A집합과 B집합에 대해서 NA와 NB가 같다고 했죠. 그 말은 A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말이지 두 집합 AB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두 집합이 같아도 바로 원소의 개수는 같겠지만 바로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같게 되는 정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A 집합은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X는 실수, 바로 실근의 바로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실근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 실근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체크해 보니까 바로 B제곱, 3의 제곱 9에서 마이너스 4배의 A, C가 4가 되어서
9-16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은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즉, 무슨 건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는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근은 두 개가 맞는데 x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근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A집합은 바로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다? 0이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이니까 B집합의 원소도 얼마가 되도록 하는 0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B집합도 바로 판별식을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X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돼야 된다? 0개 돼야 된다. 즉 실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따라서 B집합도 바로 원소의 개수가 없는 공집합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실근을 갖지 않고 흑은을 가지면 되니까 이 판별식이 무엇이 되면 되겠다? 0보다 작다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이번에는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반제곱이니까 k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가 1, c가 7k가 되어서 얘가 0보다 작으면 바로 흑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K로 묶으면 K-7이 0보다 작아서 사이 범위가 되죠. 따라서 작은 바로 0보다는 크고 큰 7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을 때 B집합 또는 B집합 또한 바로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수 K의 개수는 바로 1부터 6까지 몇 개가 되겠다? 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545번입니다. 자,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M을 다음과 같이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습니다. X는 X가 원소인데 이 X는 바로 루트 M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A 아래 있는 아래 첨자 이 M이 바로 루트 M이 되어서 이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자, 다음 식을 만족시켜주는 이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우변은 A16과 A27이 되어 있으니까 A16이라면 바로 M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16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바로 X는 루트 16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16은 얼마죠? 4가 되잖아요. 따라서 X는 4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므로 A16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본다면 루트 16이 4니까 4 이하의 자연수는 바로 1, 2, 3,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A16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가 되겠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A의 27, 점 A의 27을 이번에는 생각해 보시면요. 자, 이 M이 바로 27이니까 M 자리에 얼마를 27을 대입해 본다면 결론적으로 루트 27 이하의 자연수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루트 27은 약 얼마입니까? 루트 27은요. 우리가 자연수, 정수를 생각할 때는 루트 얼마가 바로 자연수가 되겠습니까? 27에서 가까운 바로 숫자 중에서 바로 제곱수를 생각하면 되죠. 바로 루트 25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고 그러면 6에 해당하는 바로 루트 값은 루트 36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27은 루트 25와 루트 36 사이에 있으니까 루트 27은 약 5점 자가 5점 얼마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바로 5점 얼마보다
이하의 자연수를 생각해 달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까지 될 수가 있겠다. 바로 5까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바로 A27의 바로 원소의 개수는 얼마가 되겠다? 5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변이 4 더하기 5가 되므로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n의 AK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라? 9개가 되어달라는 거죠. 자, 즉 AK의 원소의 개수가 9개가 되어달라는 말은 바로 루트 K 이하의 자연수가 몇 개가 되어야 되겠다? 9개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이 루트 K가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으면 될까요? 자, 이거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하의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9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1부터 9까지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이 루트 K가 9가 되어도 되겠죠. 맞죠? 그런데 이 루트 K가 1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면 바로 1부터 10까지 10개가 되니까 루트 K가 9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범위가 된다면 바로 이 AK의 원소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개가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81보다는 바로 K가 크고 얼마보다는 100보다 작은 값일 때 그 안에 있는 즉 A81이라는 집합부터 시작해서 A99까지의 이 모든 집합들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될 수 있다? 바로 9개가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K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80일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 개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그냥 빼기만 하면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이꼴이 있을 때는 빼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100에서 81을 빼면 얼마가 되죠? 19가 되어서 이 81이라는 숫자부터 99까지 이 숫자가 19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자연수 K의 개수는 19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46번입니다. 자, 집합에는요, 원소가 마이너스 1, 0, 2가 있어요. 이럴 때, 자, 새로운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집합 X는 바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데, 자, A와 B의 곱이 바로 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A라는 이 원소는 자, 이 라지 A의 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1과 0과 2가 되겠죠. 자, B 또한 어떻습니까? 라지 A의 원소잖아요. 따라서 B도 마이너스 1, 0과 2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A와 B의 값을 곱한 것이 바로 집합 X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우리가 그 주사위 두 개의 눈의 합이나 차나 곱을 구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표를 만들었잖아요. 집합에서도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따라서 자, 스몰 a가 될 수 있는 거 세개 스몰 b가 될 수 있는 세개를 적어 놓은 다음 바로 그 곱을 구해 보면요. 곱을 구하면 1이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사실 0과 곱한 부분은 무조건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2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 X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이 9개의 원소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원소 나열법으로 적을 때 어떻습니까? 같은 값들은 한 번만 적어준다고 했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도 두 개 있으니까 한 번만 적어주고요. 그리고 0과 1과 4 이렇게 집합 X의 원소는 이렇게 원소가 4개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4를 더하면 5니까
5와 마이너스 2의 합은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47번입니다. 두 집합 A는 A 집합은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요. 자, B 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데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바로 소수입니다. 여기서는 소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따라서 B 집합은 1부터 10까지 그 수 안에 있는 소수는 바로 2, 3, 5, 7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집합 C는 Y에서 X를 뺀 값이 바로 원소가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자, X가 될 수 있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이니까 1, 2, 3이 될 수 있고 자, Y가 될 수 있는 것은 B 집합의 원소이니까 2, 3, 5, 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y에서 x의 원소를 각각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x가 될 수 있는 원소는 1, 2, 3, y가 될 수 있는 원소는 2, 3, 5, 7인데, 자, 내가 구할 이 C집합의 원소는 y에서 x를 빼면 되겠습니다. 2에서 1을 빼면 1이고요. 3에서 1을 빼면 2가 됩니다. 5에서 1을 빼면 4가 되고 7에서 1을 빼면 6이 되겠죠. 2에서 2를 빼면 0이고요. 3에서 2를 빼면 1이 되겠습니다. 5에서 2를 빼면 3이 되고요. 7에서 2를 빼면 바로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죠.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3에서 3을 빼면 0이 됩니다. 5에서 3을 빼면 2가 되고 7에서 3을 빼면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C 집합을 한번 나타내 보면 자,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다음이 0이 되는데요. 그죠? 그리고 1, 2, 3, 4, 5, 6까지 하나씩 자연수가 모두 다 있겠습니다. 5, 6까지 있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풀 때는 크게 이렇게 C집합을 적을 필요는 없겠죠. 바로 원소의 개수를 찾을 때 같은 영역은 몇 개? 하나로 취급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일곱, 여덟 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48번입니다. 집합 A의 원소는 1, 2, 3A가 되고요. 집합 B의 원소는 2, 4, 6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새로운 집합 X를 바로 2X 플러스 Y로 나타내는 바로 원소가 2X 플러스 Y가 되는 집합이 되는데 자, X의 원소는 자, 집합 A의 원소이니까 X가 될 수 있는 것들은 1, 2, 3A가 되고요. Y는 집합 B의 원소니까 Y라는 이 문자가 될 수 있는 수는 2, 4, 6이 되겠죠. 따라서 2x 플러스 y의 원소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는 자, x는 1, 2, 3a, y는 2, 4, 6으로 적고 바로 표를 만들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만든 이 집합 x의 원소가 7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2x에다가 y를 더한다고 했죠. 그러면 x를 모두 다 두 배를 해버리면 2와 4와 6과 2a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y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4, 6, 8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 8, 10이 되겠네요. 다음은 6과 2를 더하면 8이니까 8, 10, 12가 되고요. 마지막은 2a와 더하면 되니까 2a 플러스 2, 2a 플러스 4, 2a 플러스 6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합 X의 원소가 7개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의 개수가 지금 몇 개가 되죠? 12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세 줄에 있는 원소들은 바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집합 X의 원소를 한번 확정된 걸 적어보면 4와 6과 8과 맞나요? 10과 바로 12 다섯 개는 일단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7개가 되라고 했죠. 그래 남은 것은 2a 플러스 2, 2a 플러스 4, 2a 플러스 6이 모두 다 이 4에서 12까지 숫자와 다르다면 여기에 5개가 되면서 6개, 7개, 8개가 되어버리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7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수 중에 어떤 하나의 수가 여기 있는 수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같은 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의 수가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5개의 수와 여기 있는 하나를 제외한 2개를 합쳐서 7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4, 6, 8, 10, 12는 자,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짝수이면서 이씩 커가는 바로 숫자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2a 플러스 2, 2a 플러스 4, 2a 플러스 6도요. 자, 2a 플러스 2보다는 2a 플러스 4가 2가 더 크고요. 맞나요? 2a 플러스 4보다는 2a 플러스 6이 2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 세수는 연속된 바로 짝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a 자체가 짝수인데 2를 더하거나 4를 더하거나 6을 더해도 모두 다 짝수가 되니까 이 세수가 연속된 세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수 중에 하나의 수가 이 수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가장 작은 2a 플러스 2가 이 6과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a 플러스 2가 이 6과 같다면 2a 플러스 4는 2가 크니까 당연하게 바로 무엇이 돼야 되고 8이 되어야 되고 2a 플러스 6은 바로 1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a 플러스 2가 6이 되고 2a 플러스 4가 8이 되고 2a 플러스 6이 10이 돼버리면 같은 숫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집합의 선은 원소가 이 그대로 5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7개가 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기본적인 5개와 여기에서 2개가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 말은 이 세 수 중에 한 수가 여기 있는 수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모두 다 짝수로 나타내니까 이 가장 큰 수 2a 플러스 6이 얼마나 면 바로 4라면 2a 플러스 6이 4라면 2a 플러스 4와 2a 플러스 2는 이 4보다 2씩 작은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죠. 그러므로 2a 플러스 6이 4가 될 때 바로 집합 X의 원소가 7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a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것은 A가 자연수 A라고 했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원소는 7개가 맞는데 바로 이 자연수 A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또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 가운데가 같으면 안 되겠죠. 이 12가 가장 작은 2a 플러스 2라면 2a 플러스 4와 2a 플러스 6은 같은 숫자가 없어서 여기에 기존 5개와 2개를 합쳐서 7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a 플러스 2가 바로 무엇일 때? 12일 때 2a는 얼마가 되고 10이 되고
A는 5가 되어서 바로 A가 5일 때가 바로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A가 5가 돼버리면요. 얘가 12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4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된다? 16이 되어서 바로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될 수 있다? 7개가 되는 바로 A 값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모두 다 짝수이면서 자, 두 칸씩 두 이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속적인 짝수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짝수가 여기 있는 4가 되는 경우나 또는 가장 작은 짝수가 여기에서 가장 큰 12가 될 때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수의 값은 바로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49번입니다. 자,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큰 세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바로 A 집합입니다. 그런데 집합 B는요. 자, X 플러스 Y가 원소죠. 그런데 X는 라지 A의 원소니까 X가 될 수 있는 수는 바로 A, B, C입니다. 마찬가지로 Y도 집합 A의 원소이니까 A, B, C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집합 A의 원소는 X와 Y를 더한 값이 바로 원소인데 그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 되도록 하는 집합 A의 개수, 즉 A, B, C의 순서쌍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 A, B, C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가 A, B, C가 될 수 있고 Y도 A, B, C가 될 수 있는데 각각을 더해보면 여기는 2A가 되고요.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되죠. 여기는 A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되고요. 2B가 되고 여기는 B 플러스 C가 되겠죠. 마지막에는 여기는 자 A 플러스 C, A 플러스 C가 되고요. 여기는 B 플러스 C가 되고 여기는 2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같고 A 플러스 C, A 플러스 C 같고 B 플러스 C, B 플러스 C가 같으니까 일단 이 세 개를 지워주기 바랍니다. 같은 것은 우리가 집합에서 한 번만 사용하니까요. 자, 그런데 ABC의 대소 비교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2A와 A 플러스 B를 우리가 대소 관계로 생각한다면 각각 A가 있는데 여기는 A 하나, B 하나가 있으니까 이쪽이 더 크겠죠. 그리고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C도 A가 같은데 B보다는 C가 크니까 이 바로 A 플러스 C가 더 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B와 B 플러스 C도 BB가 하나씩 있는데 여기는 B고 여기는 C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크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2A와 2B와 2C를 보면 C가 가장 크니까 바로 2C가 여기서 가장 큰 수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숫자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C를 비교하면 B 플러스 C가 더 클 것이고 B 플러스 C와 EC를 비교해도 EC가 더 크겠죠. A 플러스 B와 EB를 비교해도 BB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A, 여기는 B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 아래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원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 모든 것이 대소 비교가 되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대소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2B와 A 플러스 C는 대소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면 이 두 수가 만약에 같아버리면 자 집합 B의 원소는 5개가 될 것이고 이 두 수가 달라버리면 6개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A 플러스 C와 2B가 같을 때부터 한번 해볼까요? A 플러스 C와 2B가 같다면, 자, 집합 B의 원소는 몇 개가 되겠다? 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걸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사실 적을 필요는 없죠. 이 6개가 모두
같기 때문에 다섯 개가 모두 다 바로 집합 B의 원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같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2A, A 플러스 B. 자, 그런 다음에는 A 플러스 C를 적어도 되고 2B를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그냥 2B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B 플러스 C. 그리고 2C 이렇게 다섯 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겠죠. 그럴 때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라고 했나요? 바로 4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더해보면요. 자, A는 2A, A가 하나 있으니까 3A가 되겠네요. 자, B는 B 하나, 2B 두 개, B 하나니까 바로 4개의 B가 있겠습니다. C는 C 하나 2C가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다? 바로 3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얼마 더한 것이 4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 플러스 C는 2B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 3A와 3C를요, 3으로 묶어본다면 A 플러스 C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가 40이고 바로 A 플러스 C가 2B라고 했으니까 6B가 되어서 10B가 40이 되겠네요. 10B가 40이므로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B값이 4면요. 2B가 얼마가 되어서 8이 되어서 A와 C의 합이 8이 되는데 A와 C도 A보다는 C가 더 큰 자연수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순서상을 한번 나타내 보면요. 순서상을 표현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A, B, C의 바로 값을 나니까 집합 A의 개수를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B, C의 순서상을 한번 구해보면 B는 4로 딱 고정이잖아요. B는 4로 딱 고정이니까 AC가 8이라고 했죠. 자, 따라서 B가 4니까 AC의 합이 8이 되기 위한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커야 되니까 A가 1일 때 C가 7, 또 A가 2일 때 C가 6이 되면 되겠나요? 그리고 A가 3일 때 C가 5가 되면 되고 A가 4가 돼버리면 우리가 더해서 8일 때 4, B도 4, C도 4가 되면 이 B는 8, A 플러스 C는 8이 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A보다는 B가 커야 되고 B보다는 C가 더 커야 되니까 거기에 모순이 되어버리죠. 그죠? 자, 따라서 바로 A가 3일 때까지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A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1, 4, 7로 구성이 될 수 있고 또는 어떻게? 2, 4, 6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다음은 3, 4, 5로 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굳이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죠? 바로 몇 개의 순서상이 나와서 세 개의 순서상이 나오니까 집합 A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일단 세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는 뭘 이용해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A 플러스 C가 2B와 뭐 할 때, 다를 때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B 집합은 어떻게 되겠다? 이 6개가 모두 다 무엇이 된다? 바로 비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2A 또 A 플러스 B 그리고 A 플러스 C 그리고 2B 그리고 B 플러스 C 그다음 2C까지 합쳐서 6개가 모두 다 비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6개의 원소의 합이 40이 되니까 자, 2A는 몇 개 있나요? 자, A는 4개 있고요. B도 잘 보면 4개 있죠. C도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A도 4개, B도 4개, C도 4개가 되어서
얘가 4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10이 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A, B, C의 바로 무엇을 구해보면 되겠다? 순서상을 찾아보면 되겠죠. 물론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면서 A, B를 더한 것이 2B가 되면 안 되는 조건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 B, C는 자연수잖아요. 따라서 A가 1부터 시작을 해보면 A가 1일 때 B는 2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 더 크면 되니까 서로 다른 수가 돼야 되겠죠. 근데 두 개를 더하면 3인데 합이 10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7이 되면 되고요. 자, A와 C를 더하면 얼마죠? 8이잖아요. 그죠? 8은 B의 두 배와 같지 않으니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1일 때 B가 3이라고 하면 바로 C는 얼마가 돼야 되죠? 바로 1, 3과 더해서 10이 되려면 6이 되면 되고요. A와 C를 더한 것이 7이니까 바로 B의 두 배인 6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A가 1일 때 B가 4가 되어버리면 얘가 5니까 5가 되어버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이 되면서 A와 C를 더한 것이 6인데 B를 두 배 하면 8이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엔 A가 1일 때 B가 5가 돼버리면 얘가 6이니까 4가 돼야 되는데 5보다는 4가 작으니까 이것은 해당되지 않겠죠. 따라서 A가 1일 때를 모두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A가 2일 때도 해봐야 됩니다. A가 2일 때 B가 3이라면 이 세 수를 합쳐서 10이 되려면 C는 5가 될 수밖에 없고 바로 A와 C를 더하면 7이 되는데 B를 두 배 하면 6이니까 바로 만족하겠죠. 자, A가 2일 때 B가 4라면 더해서 10이 되려면 얘도 4가 돼야 되는데 B와 C가 같기 때문에 바로 모순이 되겠죠. B보다는 C가 커야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2가 끝났으니까 3도 해보면요. A가 3일 때 B는 4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더하면 7이라서 C가 3이 돼버리면 A와 C와 같기 때문에 자, 이것도 모순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만족하는 바로 A, B, C의 순서상은 바로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럴 때는 A 집합이 1, 2, 7이 되고요. 두 번째는 A 집합이 1, 3,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A 집합이 1, 4, 5가 된다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A 집합이 2, 3, 5가 되어도 자, 이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켜 준다. 그래서 A 플러스 C와 2B가 다를 때의 집합 A의 개수는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다? 네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집합 A의 개수는 첫 번째 경우 세 가지, 두 번째 경우 네 가지가 되어서 전체 집합 A의 바로 개수는 7개의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문제는 이 6개 중에 모두 나머지는 다 대소 비교가 되는데 대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숫자인데 2B와 A 플러스 C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푼 것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